안녕하십니까. 자, 양진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투자과 관련되는 세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이제 기본 베이스는 뭐를 끌고 가야 되나요? 이제 근로소득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끌고 가서 투자비니까 뭐 사업소득이 됐든 금융소득이 됐든 뭐 임대소득이 됐든 연금소득이 됐든 합산해서 소득세 신고를 할 겁니다. 간단하게 근로소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어디에 이제 오죠? 종속이 돼서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이제 급여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가끔세라는 걸 매달 내고 다음 연도 2월 달입니다. 연말정산 시기라고 하죠. 그 시기에 연말정산을 하는데 내가 1월부터 12월 동안에 냈던 세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더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연말정산 환급이 되는 경우는요, 회사에서 2월 달에 다이렉트로 먼저 선지급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세청에서 회사에서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나서 추후에 근로자한테 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개인별로, 환급이 아니고요. 납부가 나왔을 때는 10만 원입니다. 인당. 10만 원을 넘길 경우에는 분납이란 게 있죠. 3개월에 거쳐서 2월달, 3월달, 4월달에 거쳐서 나눠서 3달 동안 분납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참고로 해서 연말정산 이제 근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사업소득차 중에서요. 강제 규정으로 해서 본 모집인입니다. 자, 보험 모집인이 연말정산 대상 소득자가 됐을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똑같이 2월 달에 합니다. 간단하게 조건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설계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신규로 올해 처음으로 신규 사업을 하거나 또는 계속 사업자인데요. 1년에 매출의 기준, 즉 수익금의 기준입니다. 이게 7,500만 원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2월 달에 연말정산이라는 걸 똑같이 근로자처럼 합니다. 물론 7,500만 원을 넘겨버리면 개인 설계사는 5월 달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국세청에다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참고로 또 하나지, 연금소득 중에 공적연금하고 사적연금이 있는데 공적연금만 해당 사항이 옵니다. 국민연금이죠. 요거는 또 1월 달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세 가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있다 가정을 하시고, 요 소득만, 즉 근로소득이나 연말정산이 되는 사업소득인 보험모집인 소득, 공적연금 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 의무 종결인데,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소득 등과 합산을 해서 5월 달에 스스로, 소득자 스스로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많은 게 사업소득과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사업이라 하면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게 뭐죠? 소위 말한 프리랜서 소득입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증을 냈을 경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자마자 꼭 이루어져야 될 게 꼭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추후에 가서 알아버리면 가산세 내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요, 사업용 통장과 관련되는 것을 홈택스에다가 반드시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후에 이제 매출이 뜰 수가 있잖아요. 업종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산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또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비용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금을 줄이려면은. 자, 그럼 비용 처리와 관련되는 게 증빙 중에서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세금 계산서라든가 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있는데요. 여기서 신용카드 부분에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막 뭐 사업용 카드 어떻게 등록하고 써야 되냐 많이 물어보세요. 텍스에다가 회원 가입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사업용 카드 탭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사용하는 주 사업용 카드가 있어요. 신용카드가 됐든 체크카드가 됐든 등록을 해주시면 그 등록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 우리가 손쉽게 사업용 카드 내역을 업로드하거나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세금 계산서야 내가 받으면 되니까 홈택스하고는 크게 문제될 건 크게 없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서 물건 등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해서 결제를 하지만 현금을 부득이하게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득이하게 주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자마자 지출 증빙용으로 해서 현금, 영수증,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국세청에 어떻게 돼요? 집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출과 관련되는 두 가지 사업용 카드 부분과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자, 지출 증명, 자, 카드 등록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 정말 또 중요한 게 매출과 관련이 돼서요. 요즘 타켓이 되는 게 뭐냐면 대부분 이제 현금 영수증 가맹을 해야 됩니다. 아차에서 설립을 해서 신규 법인이죠. 또 신규 사업자입니다. 자, 3개월 이내 현금 영수증 가맹을 해야 되죠. 그 가맹을 하지 않을 때는 가맹될 때까지 가산세가 미가맹 가산세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반드시 투잡 중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고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자, 사업용 카드,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있죠. 자, 지출증명 받으시고요. 현금용 매출 뜰 때는 가맹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근로소득 등과 관련돼서, 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5월 달에 합산 신고를 하는데요. 자, 금융소득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금융소득입니다. 우리가 이자 배당 소득이 2,000이잖아요. 별 얘기가 없으면. 넘어가는 거는 이제 합산 신고를 해야 됩니다. 5월 달에 합산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추후에 세금 부분도 누진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근로로 해서 건강보험을 냈는데 추가로 건강보험이 또 나올 수도 있다고 유튜브 저번 채널에서 한번 지역 건강보험에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슈가 되는 게 뭐죠? 저도 포함해서입니다. 자, 미장이라고 하잖아요. 주식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ETF가 됐던, 개별 주식이 됐던, 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직접 투자를 했을 경우에,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우리나라의 소액주주 상장에 투자를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미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22%입니다. 22% 세금을 내지만 내가 투자비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근로소득이 됐든 다른 소득이 됐든 합산이 안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22% 세금 내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도 대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 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더라 보시면 되고요. 뭐 S&P 500이나 나스닥 투자하시더라도 연 10% 정도니까 뭐 22% 세금 내도 한 8%는 꾸준하게 수익이 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환율 효과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개별 투자를 했을 때죠. 뭐 엔디비아 등으로 투자를 하면 배당 등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배당 등이 뜨면 우리나라에 지금 세금 들어온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배당이 떠버리면 미국에 대한 세금을 내겠죠. 그 세금 낸 거는요, 우리가 종소세 신고할 때 외국 납부 세액공제라는 걸로 빼주셔서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천만 원 기준에서 미국에 대한 미장이죠. 그 투자 금액은 자, 우리나라에 세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무조건 금액에 상관없습니다. 2천만 원. 금액에 상관없이 합산과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5월 달에. 자, 그러면 미국에서 선납을 세금 뗐죠? 외국 납부 세액이고요. 증권사에서 돈이 들어올 때 또 거기서 세금이라는 걸 뗀단 말이에요.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용어는 틀려요. 기납부 세액이긴 하지만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를 띱니다. 자, 그러면 외국 납부, 미국에 띈 거, 그 다음에 한국에 띈 세금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를 고려를 해서 금융소득을 합산을 해서 종소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 왜? 미장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뭐죠? 들어온 세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는 금융소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소득과 관련이 돼서요. 자, 사업자 등록증을 내니까 같이 근로소득과 합산을 하는데요.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는 경우 제일 많죠. 프리랜서죠. 소규모로 움직이면 프리랜서와 관련이 되는 거는 간단하게 매출이 뜨고 크게 문제가 없으면은 종소세 신고하는데 크게 영향이 없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수익 금액이 업종별로입니다. 업종별로 해서 금액이 좀 많이 떠요. 프리랜서는 서비스업이니까 7,500입니다. 계속해서 보험 모집인 등의 프리랜서 금액입니다. 이게 7,500만 원을 넘겨버리면요. 소위 말해 간단하게 장부를 못하고요. 법인처럼 똑같이 복식부기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재무상태표라든가 손익계산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내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투자금으로 3.3이 있는데 매출이 서비스업 기준으로 매년입니다. 신규가 아니에요. 7,500만 원이 넘어갈 것 같다. 수익 금액이 꼼꼼하게 자, 세무사하고 상담을 하시던지 해서 그 세금에 또 뭘 영향을 준다고 그랬어요? 건강보험료도 같이 동반 상승이 돼버립니다. 다음에 또 세 번째 테마를 좀 설명드리면 임대소득 조금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임대소득이 이제 주택임대소득과 주택임대소득 이해가 있는데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주택임대소득이 10% 하니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업자를 낼 수도 있고 사업자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소득이 조건은 제가 뭐 컨텐츠를 작성을 해서 좀 많이 올렸으니까 그거는 유튜브 채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월세하고 간주 임대료 부분이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별입니다. 단 주택수 계산할 때는 부분은 합산해서 간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1주택까지는 월세 받더라도 세금을 징수하진 않죠. 자, 고가주택은 제가 1주택이라도 이해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 얼마라고 했어요? 자, 종료일 또는 양도 시점에서 12억입니다. 넘어가는 거는 월세 받더라도 신고를 하셔야 돼요. 20대는 당연히 가겠죠. 그래서 개인별로 따졌을 때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월세나 그 다음 뭐죠? 간주 임대료가. 그때는 크게 부담이 없어요.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세금 부분이. 이것저것 다 뜨고 나면은 뭐 계산하면은 15.4로 분리과세랍니다. 합산을 하진 않아요. 근로소득이나 세부담도 없고 크게 문제될 게 없으니까 2천만 원에 꼭 밑으로 떨어지는 포트폴리오를 생각을 하시면서 월세를 받으시면은 세금 면에서는 굉장히 세이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만약에 개인별로 따져서 2천만 원을 넘겨버리면 건강보험료 문제라든가 장부가요 분리과세를 못합니다. 반드시 뭐예요? 기준경비라는 게 있어요. 장부를 하지 않으면 또 장부를 해야 되는데 임대업에 뭐 뺄 게 뭐가 있나요? 크게 없습니다. 세금 부담이 2천만 원을 넘겨버리면 부담이 굉장히 커요. 반드시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월세라든가 보증금에 대한 조절을 해주셔서 자, 세금 부분을 고려를 해야지 크게 5월달에 자, 당황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연금소득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면 자, 공적연금소득인 국민연금만 있다고 한다면 제가 뭐라고 했나요? 자, 1월 달에 연말정산에서 끝나는데 내가 근로소득이 있고 요즘에 연금이 많지 않습니까? 사적연금에서 뭐 퇴직연금이 됐던 일반적인 뭐 연금 저축이 됐던 55세 이후부터 이제 연금을 수령을 하는데 지금 2025년 현 시점에서 또 바뀔 거예요 아마. 근데 이 현 시점에서는 총 연금액입니다. 소득금액이 아니에요. 연금으로 받는 연금 수령액이 1,500입니다. 비과세 빼고. 그러니까 뭐 월로 따져 11로 나누면 월정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까지는 또 크게 문제가 없어요.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 종결인데 원천징수 세율도 낮습니다. 5%, 4%, 3%입니다. 2025년도에서는 연 기준으로 따라서 1,500까지는요. 뭐 크게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하고 비교했을 때 2천만 원을 했잖아요. 세금 부담은 크게 없는데 만약에 이제 1,500을 넘겼을 때는 이제 개정이 됐죠. 배져서 얘는 이제 선택적입니다. 선택적 분리과세니까 종합과세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죠? 분리과세 할 수도 있어요. 종합과세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근로소득이 있는데 내가 사적연금, 연금소득은 매달 뭐 300만 원씩 받았다. 자, 퇴직연 포함해서. 그럼 뭐죠? 선택이 가능해요. 만약 근데 선택이 됐을 때는 자, 사적연금이 543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분리과세는 1,500을 넘겨버리면 지방세 포함해서 조금 세금이 큽니다. 16.5입니다. 16.5에 해당되는 세금을 떼니까 연금을 수령하실 때도 세금과 관련돼서 1,500을 중심에 두시고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소득세 중에서 기타 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기타 소득은요, 소득 금액 기준으로 따져서 300입니다. 소득 금액은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필요 경비를 고려한 300만 원입니다. 그 이하에 대해서는 내가 종합과세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에서 할 수 있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되는데요. 300을 넘겨버리면 자, 무조건 합산과세 5월달에 자, 근로소득과 합산과세에서 종합소득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실무상으로 많이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많이 드는 게 노란우산 공제라는 게 있죠. 소상공인 공제라고 하는데 많이 듣는 게 뭐 집어넣는다고 물론 한도는 다 알고 계세요. 다 공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소득 금액에
따라서 소득공제되는 금액이 틀립니다. 이걸 좀 주의하시고, 나중에 자영업이 안 돼서 이제 폐업 등이 올 때는 이제 퇴직금 명목으로 받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중간에서 노란우선 공제를 불입을 하다가 해약을 했을 때는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자, 기타 소득으로, 자, 분리과세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기타 소득 금액에 300만원 베이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로또와 같이 당첨돼서 세금 내고 끝나요. 기타 소득. 그다음 노란우선 공제도 똑같습니다. 그냥 세금 내고 끝나니까. 자, 합산되지 않는다. 종소세 신고할 때. 이것도 좀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소득인 근로소득을 베이스로 해서 미국 주식, 그 다음에 주택임대소득,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 3.3이죠. 자, 7,500을 넘겨버리면 미리 준비하자. 장부에 대해서 상담 받으시면서 준비하자. 그 세금이 커져버리면 아까운 세금 내시고요. 그 다음에 같이 동반 상승이 뭡니까? 건강보험료도 또 추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 많은 돈이 좀 나갈 수가 있으니까 자,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